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28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게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많아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문제를 막 꼬아내기도 하고, 그쵸? 표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물어보면서도 꼬아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지도 못하게 틀린 지문이 좀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여러분 기억, 대통령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운 취소는요, 정치성을 띠고 있는 건 맞지만 훈장 부여나 훈장을 취소하는 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니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지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 행위는 통치행위에 부수한 행위로서 통치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일반 사병에 대한 이라크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고, 한편 미음은요,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여러분 이거 통치행위 맞아요. 통치행위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지금 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지 멋대로예요. 어떤 경우에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못한다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치행위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법심사 하겠다 그래요. 이를테면 구명실명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통치행위라고 보면서도 사법심사를 했죠. 일본의 미음 같은 경우도 긴급조치는 통치행위 맞아요. 그렇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하겠다고 본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통치행위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미음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과 디귿과 미음이죠.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 그리고 미음 사이는 결이 달라요. 기역과 디귿은 애초에 통치행위가 아니고 미음은 통치행위이긴 하지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2번도 어려웠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개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개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가 결정되겠죠. 하지만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효과는 일단 처리할 의무는 발생하죠. 동그라미 2번이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서 하자가 있다. 이거 하자가 있다는 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 하자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형식적인 요건이 흠결된 거죠. 그럼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동그라미 3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 조치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일단 뭐 여기까지는 맞는 말로 보여. 뒷부분 틀렸죠. 행정청에 의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실질적인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심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틀렸지.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대물적인 영업 양도의 경우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뇌물적인 영업 양도는 영업 양도에 따라서 영업 관련된 효과가 모두 승계가 되죠. 그래서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 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련된 하자가 모두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 승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도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물적이란 말 자체가 이전 가능성이잖아요. 대인적은요.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거고. 3번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서 우리나라는 추상적인 규범 통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하죠. 추상적인 규범 통제라는 것은 법규 명령 자체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규범 통제라는 법규 명령을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존재함을 근거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슬래시 하심 앞단부터 틀렸죠.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 가능해요. 뒷단 무명항고 소송은 일체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 보건복지부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처분적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처분적 고시는 그 성격상 일반 처분일 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제도적인 행정처분에서 정한, 길게 읽긴 할 텐데 여러분들은요, 세 번째 줄에만 언더는 치면 돼요. 가중사유죠.
그러니까 제재적인 행정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었다.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단 말이지. 그런데 뭐 불영이 시행규칙이건 뭐건 간에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후속 처분의 가중사유로 삼는 경우에, 그럼 네 번째 줄에서 선행처분인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거 협의의 소유이익 얘기하는 거죠. 인정된다, 존재한다. 오케이. 문제 4번이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초점이 있는 겁니까? 맨 뒤에 발급이죠. 증명서 발급이죠. 증명서 발급은 뭡니까? 공증이죠. 공증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우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통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답은 동그라미 3번 되는 겁니다. 문제 5번이요.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고 특허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바뀌었죠? 한편 문제 2번도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선지도 이 4번의 그 발문과 똑같이 읽는 겁니다. 건설업 면허증 및 건설업 면허 수첩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재교부라고 나있죠. 이거 뭐예요? 증명서 교부, 증명서 발급이잖아요. 그럼 법적 성격은 뭡니까? 공증이죠. 그래서 건설업비 면허. 여러분 건설업 면허는 강학상 허가예요. 강학상 허가. 근데 면허 수첩의 교부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라고. 그래서 특정 사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증명서 발급하는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공증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인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죠? 뒷단 틀렸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는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인가의 경우는 활용점정 맨 마지막에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해.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산림형질 변경 허가의 경우 강학성 허가 맞거든요. 중대한 공익사항 필요가 있으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속행위이건 재량행위이건 따질 것 없이 중대한 공익사항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면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뒷부분 중대한 공익사항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6번이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행정절차법은 여러분 처신확공 개입행지 그래서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이익형량이에요. 그 밖에 여러분 행정예고에서 행정계획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이라면 처분의 규정을 따르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국토이용계획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법은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해서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이러한 계획재량을 광범위한 계획재량 이렇게 불러요. 계획재량의 경우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형성의 자유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죠. 그런데 형량의 부존재, 이거 형량의 해태라고도 부르죠. 형량의 누락, 형량의 흠결이라고 부르죠. 형량의 불비례, 이거 오형량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게 뭐예요? 하천법에 있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보상법상 3가지가 있고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천법이 아니라 실수.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게 3가지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거부가 특정 처분의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 이 3가지. 7번이요. 다음 중 행정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상 강제 집행은 침입 행정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에서만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 이 말만 나오면 직접 강제가 맞긴 한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이래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가하는 모래, 금전벌이래요. 이건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3번. 대집행을 하려면 먼저 의무의 이행을 최고라는 게 최후 경고한다는 의미죠. 계고를 해야 되겠죠. 계영 실비의 순서입니다. 계고, 그 다음에 영은요. 대집행 영장 통지, 그 다음에 실은요. 대집행 실행,
맨 마지막에 B 비용 징수까지. 동그라미 4번 강제 징수를 위한 독촉은 통지행인 점에서 대집행 계고와 성질이 같다. 둘 다 의사의 통지죠. 문제 8번이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곤불준 그래서 곤란 불필요에 대한 건데 이건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돼요. 어떤 경우 둘 수 있을까? 직위해제 처분. 여러분 직위해제 공무원이 무언가 비위를 저지른 것 같다. 그럼 일단 직위해제 처분한 다음에 조사를 거쳐서 종국적인 징계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처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상 빼는 거예요. 이때 미리 의견 청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저히 곤란하다고요. 그렇게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돼. 가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얘가 직위해제 처분이라고요. 뒷부분이요. 처분 상대방이 행정처에 잘못했어요.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사전 통지 전에 이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의견 청취 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돼요. 불사견입니다.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지 의견 청취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했어요. 불사견. 사는 사전 통지고 견은 의견 청취죠.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먼저 사전 통지한 다음에 의견 청취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 있었다. 이거는 상대방이 말을 한두 마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정식의 의견 청취로 볼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 그럼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이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불출석한 상태에서라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행하여지는 처분. 이거 일반 처분에 대한 설명이죠. 일반 처분인 경우에 그 처분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timing 처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까?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 5,100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의견 제출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 일환으로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만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 이를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8번 지문 같은 경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뭐냐면요.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있죠.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가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서 필수 처리 절차가 아니란 얘기예요. 민원사무에 대해서 조정위원들 모아서 의견 들어볼 수는 있겠지. 이게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생략했다고 할지라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9번이요.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장 그리고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27회차 합부에서는 충남대학교 총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되고 그랬었죠. 그때 제가 얘기했었잖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사증 발급의 법적 성질과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 왜 나한테 비자 발급 안 해주냐 라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외국인에게는요 대한민국에 대한 입국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고 할지라도 다툴 법률상이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동포는 달라요. 재외동포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스티브 유. 동그라미 3번이요. 거부 처분이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의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었어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서 취소가 되었다. 이때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아니라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얘기요.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생각이 안 나죠. 동그라미 3번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연탄공장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연탄공장이 행정청한테요. 영업허가 신청했거든요. 근데 행정청이 거부했어. 연탄공장이 왜 영업허가 안 해주냐 그러면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했어.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연탄공장,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인용 재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연탄공장에 대해서 영업허가 나왔습니까? 아직 연탄공장 영업허가 안 나왔죠? 그럼 연탄공장이 영업을 아직 못해. 인근 주민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이 후속 처분, 즉 연탄공장 영업 허가를 해줄 때 그때 인근 주민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 거라고요. 코멘트에 달아놨으니까 코멘트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병무청장의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하게 되면은 해당 그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그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그리고 이때 인적사항 공개 결정의 법적 성격은 법 위반 사실의 공표입니다. 10번이요.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재결이 있으면 불복하면 이제 뭐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재심판 청구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재결청에 취소 심판 청구가 재결청, 여기서 재결청이라는 건 행정심판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벌써 틀렸죠. 이거 처분 명령 재결인데 여러분, 취소 심판의 그러니까 취소 명령 재결인데 현행법상 취소 명령 재결은 인정되지 않아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요, 재결청이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요. 직접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그 해설 코멘트 보세요. 처분에 대한 취소 명령 재결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재 취소 심판 인정되는 건 변명, 변이에요. 변경 명령 재결과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만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는 취소 명령 재결은 없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심판법은 심판 청구 심리 재결이 있어 불고 분리 뭡니까? 처분권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심판 청구하지 않은 대상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거 여러분 속담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는 결과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처분보다 불리한 내용의 재결이 안 돼요. 동그라미 4번.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소송 제기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평상시보다 조금 더 꼼꼼히 정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